안녕하세요. 함께 토지고수를 성장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농취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농취증의 발급이,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뭐 묘지라든지 있을 경우에 농취증이 반려된다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농취증은 전혀 발급받지 못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면은 농취증이라고 먼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농취증 검색해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농취증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농취증 이렇게 여기 꽤 많습니다.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뭐를 볼 거냐면 발급되지 않는 사유 판례를 보겠습니다. 이거 판례죠. 요 판례입니다. 나머지도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 이거는 필요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시간은 우리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 클릭하면은 바로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농취증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인사이트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판례를 보면서 좋은 판례가 나와 최신 판례입니다. 굉장히 따끈한 판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우리 꼼꼼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 선고, 그러니까 2022년 8월 17일 날 선고했네요. 굉장히 가까운 시기에 있었죠. 그래서 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참조를 해서 농취증 자격 반려처분 취소를 한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면 되냐면, 우리가 농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불법 건축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농지가 있는데 묘지가 있다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아니면 뭐 도로가 있다든지, 도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법 농지죠. 이게 그 농지법에서 말할 때는 정상적으로 농지를 활용하지 않았으니까 불법 농지죠. 그래서 경매 물건지를 보면은 이런 물건을 농지를 받으실 때는 농취증 발급되지 않으니까 뭐 보증금이 모수된다는 그런 말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 모수가 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왜? 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경매에서 봤을 때는 왜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이런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가, 이게 지금 현재 내가 낙찰 받기 전에는 누구의 소유주죠? 전 소유주가, 아직은 그래도 낙찰 소유주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 소유주의 소유입니다. 근데 불법 농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낙찰을 받고 싶어서 농지로서 내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소유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원칙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전 소유주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건데, 원상복구가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경매를 당하는 입장에서 원상복구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걸 계속적으로 농취증이 발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 전소유주가 문제가 아니라, 이 담보를 해서, 이 농지를 담보를 해서 이 은행이라든지 많은 채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이렇게 채권자가 있는데 이 농지를 보고서 대출을 해든지 돈을 빌려주든지 했을 텐데, 그렇죠? 대출하든지 빌려줬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낙찰을 계속 안 되고 유찰만 계속될 테니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분도 채권 회수를 못하지 않습니까? 채권 회수가. 그러면 이거는 문제죠. 왜냐하면 경제 질서에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전소유주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채권자 문제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이 농지가 왜 나왔습니까? 불법 농지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우리는 뭘 합니까? 해마다 그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합니다. 해마다 9월에서 한 11월, 12월까지 하거든요.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불법 농지를 파악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당시에 파악했으면은, 그 당시에 이거 불법 농지가 하루 이틀 있는 것도 아니고 꽤 오랜 시간 있었는데, 물론 최근에 있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래 있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묵인한 거 아닌가요? 묵인. 그러면 이해된 책임은 분명히 누구한테니까, 이게 세 번째, 누구한테 있다는 것도 문제죠. 나는 낙찰 받은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피해를 보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 실무적으로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층 담당자는 무조건 발급이 되지 않으니까 원상복구 하고 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럴 때 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경우는 요 판례가 이 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경우는, 아니 제가 여기 설명했듯지만, 아니 제가 원상복구 하고 싶어도 내가 소유주가 아닌데 어떻게 원상복구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걸 왜 나한테 시키냐,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가 안 나온다 하는 경우는 뭐 주장한다 그러면 요 판례가 있거든요. 요 판례 선고 2022 구합 2073 판결 있죠. 요 판례가 있는데 그 외에도 제가 밑에 쭉 내려가 보면은 이쪽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쭉 내려가면은 여기 판례가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가 보이죠? 이 3개 2014 판례, 그 다음에 10025 이 판례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다음에 2021 구합 13 다 최신 겁니다. 이 판례 3개를 가지고 와서 뭐 충분히 정독을 한 다음에, 정독을 하고 어떤 내용인지 봐야 되겠죠. 정독한 다음에 농지증 담당자한테 이 3개의 판결을 가지고 설득을 하면 오히려 농지증 발급받는데 명분이 있죠. 왜냐면 농지증 담당자가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최근에는 많이 제가 보니까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탄력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계시면 웬만하면은 이런 판례 제시하면 발급을 해줍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도저히 봤을 때 뭐 집이 있어요. 집이 있습니다. 그 땅에 농지에 집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거부가 되냐면, 발급 안 되냐면, 이거 원상복구를 제출해야 되면 이 집에 대해서 뭘 있어야 되죠? 이걸 농지가 있으면 불법 농지지 않습니까? 원상복구 하고자 한다면 이분한테 이 용도를 하겠다, 아니면 뭐 사람 살고 있다 협상하겠다, 뭐 도장 안 찍어주면 어떤 협상하겠다, 그래서 몇 개월 이내에 뭐 원상복구 하겠다, 이런 조건을 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아무도 살지 않아.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빈집이에요. 빈집도 소유주도 어디 산지도 몰라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원상복구 하겠는데 이 사람을 찾고 하겠다. 그러면 담당자가 무슨 얘기 할까요? 아니 이 사람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서 원상복구 하냐, 1년 이내에 찾아도 그대로 놔두고 10년 이후에 찾아도 그대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농지증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상복구 얘기할 때 어느 정도 합리성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가령 여기 살고 있으면은 나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람이 협상 안 해줄 거 아닙니까? 살고 있거나, 아니 임차인일 수도 있고, 임차인을 할 수 있겠죠? 아니시나 그러면 살고 있으면은 사진을 찍든지 촬영을 해서 이분하고 협상을 해서 원상복구를 하겠다, 이렇게 제시하면 굉장히 현실성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판례를 지금 잠시 후에 보겠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으로 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례, 굉장히 긴 판례인데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의 판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증 반려처분 취소죠. 보면은 취소한다,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농지증 증명 신청을 했는데 반려를 했지 않습니까? 반려 처분을 했어요. 그걸 취소한다고요. 그러면 농지증 반려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판례가 첨부도 있으니까 매수이 되었다. 그래서 신청하였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반려했다. 안 된다. 반려했는다. 그래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원고의 주장은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했으면서 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원고는 이미 경매 절차상 최고가 매수인으로서 토지를 즉시 원상복구할 권한이 힘이 없으므로,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원고는 향후 건물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등을 통하여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농지를 원상복구하겠다는 실현 가능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사건 처분은 그래서 자의적인 판단에서 한 것으로 제가 출연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안 했지 않냐. 그래서 원고 이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농지법에 해당하지 않을 게 있고요. 원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관련 법률 쭉 나오고 이 주장, 1주장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의의가 없죠. 73년 1월 이전부터 건물이 존재하여 토지에 더 이상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분은 이건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농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이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공사전을 통해서 1973년 1월 1일 이전에 농지가 아니었다는 걸 증빙하면 농지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 사유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있겠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읽는다 이렇게 나왔고 원론은 이겁니다. 이처럼 농취증을 발급을 신청한 신청인에게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을 하고 시군면장이 신청인에게 농취증 자급 증명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공적 목적에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객관적인 농업경영 능력이나 영농의지 등 재반사항 등 고려한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면서 자기의 농업경영을 이용하거나 이용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게 경제유전의 원칙이다. 그런 취지다. 이거죠. 이렇게 취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서 든 증거 변론 뭐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취증 신청은 요구에 따라서 발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근데 어떤 이유가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목이 전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적법한 전혀 허가 없이 지상의 건축물이 불법으로 건축된 채 농작물, 경작 등 농업 생산 외의 용도로 전용되어 있으므로 농지를 원상 복구한다. 이건 맞는 얘기죠. 여기까지 맞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 토지가 불법 형질 변경되고 지상에 건축물이 불법 건축되어 있는 농지로 복구가 필요하다고 하나 농지 법령은 불법 형질 변경된 농지에 관하여 농지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두지 않고 오히려 현재 농지로 이용되지 않는 농지의 복구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거나 불법 형질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가 없습니다. 이게 없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농취증 심사 요령은 우리가 이 농지과에 가면은 이걸 가지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증명 심사 요령은 농취증 발급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행정기관 내부의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요령이나 그렇죠? 절차 내부의 사무처를 준칙을 정한 것이 불가하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의 효력은 없다. 내부죠. 내부 규정까지 어떻게 이 뭐 국민이나 뭐 모든 사람 다 할 수 있냐? 절차하지 않냐? 좀 탄력을 가지고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다 이거죠. 그 문제 볼게요. 건물 소유자가 협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농지로서 원상 복구하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되고 어떤 현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동의를 요구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로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건물 점유자를 상대로는 건물 퇴거를 각 청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원상 복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원상 복구 계획이 비현실적이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인정된다. 이 얘기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건물 소유주를 상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건물 점유자를 상대로 요거죠.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것이 없어요. 사람이 아예 살지 않는다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거를 찾아서 이렇게 하겠다. 찾아서 뭐 전국을 찾아서 뭐 그렇게 찾아서 하겠다. 그러면 안 나오는 것이 맞죠. 찾는다는 것이 1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이 제출을 내야 되겠죠. 그럴 때는 건물 점유라든지 건물 소유자가 있다는 것을 사진이라든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 현실적으로 청구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원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매 절차에 있어서는 원소유자에 의한 원산 복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여기 경매 낮춰야 되니까 원소유자는 이미 당했잖아요. 이 어려우므로 불법 형질 변경을 이유로 농지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매각 자체가 허가되지 아니하여 농지의 담보권자가 담보농지를, 그러니까 이게 채권자들이죠, 은행이라든지 환가할 수 없게 되는 등 경매 절차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안 돼, 그게 주철되니까 어차피 농지증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제로가 될 때까지 그냥 끝까지 그냥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농지증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담보권자가 담보농지도 환가할 수도 없고 문제죠. 그래서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결과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된 상태가 지속되게 되어 농지 보존이란 목적에도 받지 않은 거예요. 농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도 않는 거죠. 현재 농지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가 경매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농지 취득을 원하는 자에게 농지를 복구로 전제로 농지증을 발급을 한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향후 원상 복구 계획이라든지 농업 경영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휴지업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원산 복구라든지 농업 경영 계획이 안 되면 그때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런 경우 나오면은 뭐 한 달, 두 달 이내에 이 확인하러 옵니다. 확인서를 내라고 하죠. 이행했는지 아닌지 이걸 내려갑니다. 근데 시간을 넉넉하게 얘기하면 또 됩니다. 너무 1년, 2년은 안 되고요. 넉넉하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다 적합하다. 이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됐죠. 그렇죠? 그래서 농지 복구의 실현 가능성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물 소유자의 명시적 동의나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은 농지로의 복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죠. 이 발급을 맞는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 내용이 맞는 얘기죠.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담당자하고 농지 문제로 소송을 하거나 어떤 다툼이 있을 경우는 요 내용을 정확하게 첨부를 해서 요 내용을 정확하게 어필하면 농지 발급에 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 겁니다. 판례가 점점점 이제 이런 것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판례가 이런 거 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발급이 안 되니까 소송을 한 거죠. 결국은 이런 판례 내서 원상 복구된 거죠.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경우는 이런 판례를 가지고 세 가지죠. 세 개. 이 판례를 가지고 설득을 해서 농지 발급받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발급되지 않으면 소송이 맞겠죠? 그렇겠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경매죠. 일반 중개에서는 매도자가 당연히 뭐합니까? 원상복구하고 판매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번 시간에는 농지증 발급에서 불법 농지라든지,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 있는 거죠.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묘지라든지 도로 등 불법 농지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지, 그럴 경우 좋은 판례를 가지고 한번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증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 건축물이 있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게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치가 있다고 하면, 농지 투자의 가치가 있다면 한번 검토해서 농지증 발급 신청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농지증 자격 반려 처분 취소 좋은 대구지방법원 선고 2022 구합 2074인 판결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